자, 그럼 15분이 됐으니까 2교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참가자를 잠깐 보니까 40명이네요. 오. 45명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5명이 어디 갔을까요? 5명은?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곤 하는데요. 보통 오프라인 수업할 때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그만다니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랑 가깝죠. 온라인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왜 나갔을까요? 화장실에 길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게. 좀 더 분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60명 이벤트 다시 한번 60명이 차면 뭐 공약은 뭐 혹시 뭐 아이스크림 아니면 유전자 조작식품 유전자 조작식품을 한번 구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반환경적이라기보다는 쟁점이니까 네. 굳이 그런까지는 안 해도 오늘 또 이제 몇 명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다음 주 이제 공약을 한번 다음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덜컥 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갑자기 왔던 것처럼 계약도 갑자기 해버릴 수가 있죠. 또 오프라인 계약도. 자,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는 이제 GMO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안지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2교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MO 하나만 해도 장단점은 물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MO만 해도 하나의 쟁점으로 조금 인식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쟁점과 관련돼서 조금 명확해졌을까요? 명확하진 않지만 네. 약간의 느낌은 왔을 것 같아요. 아. 쟁점이랑 문제랑의 차이가 네. 뭐냐에 대해서 좀 그렇죠. 저도 약간 감이 생겼고 학생들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대는, 함께 네. 점점 더 그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이제 언급한 것 같이 GMO 농산물 재배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GMO는 모두 수입되는 것인데요. 1년에 수입되는 GMO의 양이 얼마 정도가 될까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GMO 소비량을 바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수치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재선 선생님, 이거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나요? 1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에 밥을 한 공기씩 3끼 먹는다고 치면 1년 365일 곱하면 한 40kg? 40kg 정도. 네. 네. 그 마트에서 큰 쌀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는 게 2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두 포대 정도. 여러분은 네.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뭐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식생활에 따라서도 또 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한번 보면 61.8kg이라고 하네요. 한 3포대 정도를 우리가 1인당 이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인당 GMO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혹시 가늠이 되실까요? 쌀보다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빵도 많이 먹고요. 그렇죠. 식용유, 기름도 많이 소비하고 하니까 쌀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80kg? 80kg? 네. 한 그럼 아까 그 기준으로 4포대 정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GMO는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은 적네요. 42.8kg 정도 GMO량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GMO량은 이제 전체 수입량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소비량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42.8kg, 61.8kg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조금 우리의 식생활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는 GMO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입 현황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에서 2016년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계산 방식을 조금 눈여겨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GMO 수입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평균값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입량이 있고 인구수, 가구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볼 때 이런 인구수나 가구수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갖고 온 것인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계산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인구수, 가구수가 달라지면은 1인당 GMO량과 한 가구당 GMO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볼 때는 최종적인 이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흔히 말하는 변인들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나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환경 이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도 우리가 또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표나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주민등록 인구수, 이런 인구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거주자 인구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구 수는 190만 가구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파악해 보면은 표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특히나 평균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평균값에서 사용한 분모, 분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앞에서 이제 수입 현황을 살펴봤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콩, 옥수수가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분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형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된다고 했었는데 제초제 내성, 해충 저항성 내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복합 형질로도 이렇게 분포를 하네요. 그래서 제초제나 해충 저항성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제 GMO와 관련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GMO 재배 현황이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 수입 허가된 GM 농산물 사용되는 이제 식품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콩은 보통 이제 콩기름으로 가공해서 쓰고 라면 스프, 튀김, 두부, 두유 등에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옥수수는 전분으로 써서 이제 뭐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고요. 면화는 이제 면실류 이건 참치캔 기름에도 이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놀라유는 우리 식용유 대신 카놀라유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놀라유에 사용이 되고 사탕무는 설탕 재료 그리고 알파파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토끼 사료로 주요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 감자가 언급됐는데 현재 이제 상업적 생산이 중단돼서 이렇게 6개가 우리나라 국내 이제 수입이 허가된 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GMO는 22종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이제 안전성이 확인된 6종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GMO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실제로 가공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 6개가 이제 다 알만한 식품인데 네. 실제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거나 물건을 살 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GMO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GMO라고 써 있는 문구를 저도 교과서나 뭐 이런 전단지, 공식적인 그런 정보에서만 주로 접하지 마트에서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이제 뒤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GMO 수업을 준비하면서 구글링에 이제 GMO 표시 이런 것들을 쳐봤는데 아주 일부 불량식품에는 GMO라고 이제 떡하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식품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그거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설문지처럼 오늘은 이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퀴즈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의 2차 시에 설문으로 담겨져 있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모든 과제가 그렇지만 일주일 안에 네. 제출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나 포트폴리오 검증 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현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한번 2가지씩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기르는 능력을 이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그 자료 해석 수행평가랑 관련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제시가 될 거다.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보게 될 텐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서술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의 또 연습 차원에서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안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GMO가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고 실제로 가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GMO가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표시제에 면제되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 대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비의도적으로 혼입을 고려해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는 표시제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콩을 수입했는데 그게 유기농, 친환경으로 생산된 콩과 GMO 콩이 섞여 있을 경우,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섞이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는 이제 표시제를 면제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최종 제품에서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앞에서 콩 같은 경우는 콩기름으로 많이 가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방을 빼내오기 때문에 최종 산물인 콩기름에서 이제 GMO의 단백질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옥수수를 수입해서 옥수수 기름을 만드는 식용유를 샀을 네. 때 뒤에 GMO라고 표시 안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네, 그렇죠. 맥락인 거죠.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 카놀라유가 그런 식이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 네. 식량 자급률이나 그쵸.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충당하기가 좀 네, 어려운 맞습니다. 있는 게 2번째. 네.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원재료 함량 상위 5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게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GMO를 사용한 콩이 이제 어떤 식품에 들어갔는데 그게 6번째 순위다. 그러면은 GMO 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불량식품에 GMO라고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거는 진짜 GMO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GMO가 주 원료로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제가 표시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은 빈틈이 있는 표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2018년에는 국민청원, 여러분도 국민청원 아시나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청원을 시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민청원에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 이제 청원에 동의하면은 국가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모두 GMO를 표시하고 특히나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답을 내놨는데요. 혹시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근데 최근 2018이면 최근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또 식량 안보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아주 강한 규제를 제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GMO의 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식량 자급률 같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물가 인상. 예를 들면 GMO 콩으로 콩기름을 만드는 것과 GMO가 아닌 콩으로 콩기름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물가 차이가 원재료에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나 우리가 이제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통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MO를 이제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제 통상 마찰의 우려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면밀히 조사, 연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비싼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우리가 이제 좀 스스로 갖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싼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량의 대가를 지불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게 지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결정, GMO 완전 표시제 시행하면 좋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에서도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은 쟁점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쟁점과 관련하여 복잡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GMO와 관련돼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GMO 그 식품 표시 확대, 표시제 확대와 관련해서 반대 행위자와 찬성 행위자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반대 행위자는 이제 주도 집단으로 기업체, 그리고 찬성 행위자로는 시민단체를 내세웠죠. 그럼 이런 행위자들은 어떠한 규범적 핵심 신념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대 행위자들은 GMO 식품은 안정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다라고 강조하는 반면에 찬성 행위자들은 GMO 식품은 아직 불안전하다. 그래서 수입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각각 GMO 식품을 합법화하거나 여론을 통하여서 그런 안전성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적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뭐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뭐 이런 이유로 GMO를 찬성한다. 네. 나는 이런 이유로 GMO를 반대한다. 이런 쟁점들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이거에 찬성한다, 어떤 이유로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논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GMO 좋아, 나는 그냥 GMO 싫어 이런 것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GMO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구를 위한 큰 방향성에서는 틀을 잡고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합리도 필요하지만 네. 논리와 합리도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어떠한 결과를 낳을 거냐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최소한 속내고에서 수업받은 친구들은 그런 결정이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개인적인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속내고 친구들은 이렇게 환경 수업을 또 이렇게 특별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민들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내용을 정리를 짧게 3가지 정도를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경작 탈피입니다. 단일 경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토질이 나빠지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서 수확량을 줄어들게 만드는데요. GM 작물의 경우는 생산성이 높은 특징,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일 경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나 장기적으로는 작물에 치명적인 해충이나 질병이 나타날 경우에 단일 경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또 역으로 입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리. 국제적으로 GMO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토종 종자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MO가 확장이 되면서 토종 종자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식량 공급 시스템 그리고 상업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종 종자를 보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관리,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3가지로 생물 다양성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GMO와 관련해서는 유전자 다양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보는 표처럼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할 경우 기침을 해도 전염이 되지 않죠.
서로 이제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을 경우는 한 개체가 기침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다양성이 중요한데요. 유전자가 다양한 경우 여러 유해한 바이러스에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고, 유전자가 동일할 경우 취약한 위험 요소도 동일해지기 때문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물 다양성과 GMO가 연결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협약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 협약과 함께 약간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큰 협약인데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 협약 하위에 부속 의정서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카르타헤나. 그렇게 이 의정서를 통해서 수출입 절차, 위해성 평가 관리, 취급 운반, 포장 등과 관련된 문서를 첨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발효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이 내용을 이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앞에서 LMO와 GMO를 구분을 하면서 이제 국제 통상 관련해서 LMO는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런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MO는 수입해서 들여올 경우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올 경우 한국의 이제 생태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번째, 국제적인 관리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연결돼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토종 씨앗과 관련된 것인데요. 의미 있고 유익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시청하면서 토종 씨앗의 의미를 발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링크가 있나요? 네, 같이. 잠시만요. 네, 시스템상의 문제로 잠시 공유를 중지할게요. 네. 잠깐 봅시다.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e a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네, 영상 잘 봤네요. 되게 잔잔하고. 네, 잔잔한 좀 여운이 남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씨앗을 사서 뭐 학교 가서 실습을 하고 이런 것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할머니들께서 씨앗을 왜 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내 관점, 내 경험들도 참 그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뭐 심지어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씨앗을 사셨어요. 벼 씨앗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를 보면 저것을 이제 지자체 어떤 기관에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농사 때마다 배분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도 우리의 이런 GMO에 맞서는 하나의 노력들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퀴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는 선생님이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과 관련돼서 여러 내용을 학습하였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왜 배운 것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 정보를 접하고 학습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연습들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라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너지와 인류의 미래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또 재밌고 또 새로운 콘텐츠로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좀 마지막에 영상이 잔잔해서 잔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예, 뭐 오늘 지금 45명, 네, 집 나간 5명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아마 농담만 진담만인데 다음 주가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60명 이벤트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시 반부터 한 12시 가까이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오늘 배운 유전자 조작 식품 뭐 이런 거를 좀 되뇌어보면서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물들을 한번 바라보면 이 수업을 받기 전과 후의 느낌은 약간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적게 먹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약간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은 약간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저희도 그런 거 좀 인양하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항상 좀 적극적인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고 그 수업 그 게시판에 올라간 과제물들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심도 있고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한 주이라도 좀 여러분 생각을 표현한 방식으로 기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장시간 또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1시간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힘들어서 밤에 전날 밤에 올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맨날 집이 보여서 좀 부끄러운데 선생님도 일 부지런히 해서 낮 시간에 수업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뭐 또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 끌지 말고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주도 1시간 넘게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60명. 60명. 네. 뭐 공약은 뭐 아이스크림 정도. 네,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네. 네, 괜찮죠. 60명 아이스크림. 60명 아이스크림 공약.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실까? 투게더는 이제 혼자 드시는 거로. 투게더는 원래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제목을 잘못 붙인 거 같아요. 투게더. 솔로 이런 걸 붙여야 되지 않나. 혼자 먹을 때 맛있는 투게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